언론에서는 많이들 왜 한국의 오션스 11이라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담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션스 11보다는 뭐 범죄의 재구성이나 타짜에 좀 더 가까운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어디인가를 터는 그런 첫 번째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 절도의 액션이기도 하면서 또한 감정의 액션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오션스 11을 염두에 두거나 이렇게 크게 신경 쓰거나 뭐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션스 11보다는 더 재밌게 찍고 싶었어요. 예. 아까 그 타짜 이후에 김혜수 씨와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연기하신 거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고요. 김혜수 씨께서는 감독님과 다시 만난 어떤 그 소감까지도 풍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윤석 씨는 그 감독님의 전 작품을 다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동훈 감독님과의 작품은 어떠한 느낌이고 이번 도둑들에서는 또 특별히 뭐가 달랐는지 그런 점이 있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모티브에서 시작해서부터 이제 점점 풀어나가죠. 하나 둘씩 인간들이 군상들이 모이고 캐릭터들이 생기면서 목표들이 정해지고, 그러나 항상 이 영화의 목표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영화의 주 정서는 또 다른 곳에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시나리오화되어서 글 몇 줄이 시나리오화되어서 완성되어 나갈 때 언제나 제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이 작은 이야기 하나로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담아낼 수 있구나. 역시 큰 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의 수공업 같은 연필로 원고지에 글을 쓰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 굉장히 굉장히 알차고, 이 초심은 영화를 끝나는 날까지, 연기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 아주 작은 다락방에서 연필로 이야기를 쓰는 이 느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소박하고 따스함 같은 것들이 최 감독님의 영화를 함께 할 때 늘 결국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화려한 어떤 볼거리나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슬픔과 또 희망,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계속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아마 앞으로도 뭐 3D가 나오고 뭐 IMAX가 나와도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변치 않을 것 같고요. 최 감독님하고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 조그만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무로서 함께하고 싶어요. 김수현 씨가 키스씬 소감을 얘기해 줬는데 전지현 씨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연하 남자 배우와 키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남자로 느껴지실만 하셨는지. 감독님께서 먼저 그 씬을 촬영하기 전에 이 씬은 무조건 오케이가 나던 NG가 나던 10번 이상 찍을 거야 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 약간 그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사실은 촬영에 임했는데요. 뭐 아무래도 모든 배우들은 이제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아마 많이 긴장되고 또 어떤 면으로 설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하 배우와 사실 작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키스씬도 사실 처음인데, 그래서 김수현 씨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근데 뭐 또 심지어 연하니까 제가 또 그동안 아꼈던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첫 키스인데 김수현 씨 하게 돼서 뭐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현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혹시 처음이니 하고요. 근데 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듯한 기분은 들었지만 네, 뭐 재밌었습니다. 제목이 도둑들인데요.
함께 선배 배우들과 또 후배 배우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떤 배우의 어떤 능력은 훔치고 싶었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 제일 고참으로서 참 이 어린 배우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스타들과 함께 이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나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 배우들이 정말 배우로서도 최고지만 인간적으로서도 정말 모두 최고의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찍는 내내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 고마웠고 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었었습니다. 작업을 떠나서. 제가 정말 도둑으로서 훔치고 싶은 사람이면 너무 많은데 우선 혜수하고 저는 여자 배우니까 김혜수하고 전지현 혜수의 몸매 그다음에 전지현의 청순하고 예쁜 두 여배우의 미모를 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 씨의 저보다 후배지만 연기의 열정 또 연기의 해박함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소박하고 배우의 최고의 배우지만 인간적으로도 최고인 그런 윤석 씨의 인품을 훔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오달수 제가 형이라 하는데 오달수 씨는 굉장히 시크하세요. 예,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저거하신데 저거 한다 그러면 죄송해요. 정감 있으십니다. 예, 외모적으로는 정감 있으시고요. 달수 씨가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수더분하고 이렇게 저거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시크하시고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오달수 씨의 배우적인 섬세함,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한 남자, 그 두 가지를 다 훔치고 싶고 우리 막내 수연이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유머스러해요. 나이답지 않게. 그래서 수연이는 사위로서 훔치고 싶습니다. 예, 김혜수 씨 이왕 말씀하신 김에 네. 저기 이정재 씨한테 훔칠 것도 마저 어머, 훔쳐주시죠. 이게 지금 한 두 분만 얘기하면 그만 멈추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저 이거 끝나면 저 왕따 당한 것 같아요. 정재 씨는 사실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뭘 훔쳐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남자. 굉장히 좀 신비스러워요. 정재 씨는 항상 있어도 굉장히 점잖고 어디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 자기의 존재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신비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신비스러움을 훔치고 싶은데 그거는 과연 훔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현 씨는 괜찮습니다. 딱 한 명만 훔치고 싶은 딱 한 명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훔치고 싶다. 날 훔치고 싶다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 씨. 저는 이제 김혜숙 선생님의 지금 이게 작년에 이제 도둑들을 여름 내내 촬영을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영화들과 또 드라마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열정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서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꼭 그 열정을 잃지 않도록 그런 열정을 제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제가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 이제 뽀빠이인데 저는 이제 이정재 형님하고 그리고 이제 최동훈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봐가면서 되게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감독님과 이제 선배님과 대화에 너무 뭐 껴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형님한테 많이 배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국팀의 보스입니다. 메이킹 영상 같이 보셨지만 코스염과 짧은 헤어스타일 등 외모가 너무 인상적으로 나오시는데요. 이번 작품이 전작들과는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좀 상당히 다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도둑들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뽀빠이 캐릭터 잡기가 개인적으로 좀 전에 했었던 역할들에 비해서 되게 좀 처음 초반에 되게 좀 많이 헷갈리고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좀 강해 보이기도 좀 싶어했고, 그다음에 또 좀 이렇게 좀 얄미워 보이기도 싶었고, 또 어쩔 땐 또 귀여워 보이고 싶었고,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거를 어떻게 처음에 잡아야 될까 해서 감독님하고 진짜 그 머리 자르는 미용실을 가가지고 뭐 거의 처음 스타일 잡는 것만 한 5번 이상 잘랐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번 더 자르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짧아져가지고 저 머리가 나왔고, 저 머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좀 밋밋해 보인다라는 그런 감독님 의견이 있으셔서 감독님이 코수염을 한번 길러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코수염을 한번, 제가 이렇게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는 타입은 아닌데 뭐 기르다 보니까 또 뭐 조금 촬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서 길러 보니까 뭐 그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중간에 또 뛰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정대 씨 연기 보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느낌이셔서 그런 액션이 나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은 이정재 씨는 그 범죄의 재구성을 안 한다고 하셨던 배우라 아픈 각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 언젠가는 꼭 작품을 같이 해서 아주 어려운 걸 맡겨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도 시사회 때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쓱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거야말로 이정재 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정재 씨가 하는 캐릭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쓰기도 어렵고. 근데 정재 씨가 첫날 연기하는 걸 보고 약간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첫날 촬영하고 정재 씨랑 그 다음날 촬영했는데 밤새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뽀빠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현장 그 스케치 장면 나오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감독님이 그때 혜수 씨 한 번만 다시 하죠가 그때 들었을 때 되게 짠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안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감정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일에 이 찰나에 이렇게 매달리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맹목적이고 무모할 정도로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관객을 위해서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인가? 무엇 때문인가? 영화를 위해서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피상적으로 겪게 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 어떤 상황을 두고 예상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그 물속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영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순간에 모든 걸 걸게 만드나. 그리고 영화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촬영 장면은 짧고 이틀 동안 촬영을 했고, 사실 이틀 내내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모든 게 이제 세팅이 돼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고,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고 영화 내에서도 중요한 장면이지만 짧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우로서도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겪었던 감정 같은 것들은 아주 특별하고 다시 겪기 힘든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에서 내용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 윤석이 형이 이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둘이서 이제 그 대사하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내용 그러니까 장면보다는 그 같이 이제 도둑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씬들은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그 마카오 이런 데가 막 굉장히 덥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스케줄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한 분도 이렇게 어떤 그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런 그 심기 없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이제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 와중에서도 같이 웃고 뭐 그런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이 도둑들이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또 특히 이제 그 홍콩의 도둑들까지도 다 모여 있을 때 그런 장면들은 너무 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니콜 대사가 워낙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아서 사실은 기억에 남는 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둑들 워낙 배우가 많다 보니까 연기할 때마다 그런 상대 배우한테 받는 그런 케미스트리 같은 것들이 너무 달라져서 연기할 때마다 사실 그때그때 다르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 뽑자면 사실은 씹던껌과 예니콜이 이제 도둑 행각을 벌이면서 모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 극 중에서 친하게 서로 뭐 헐뜯고 다투지만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예니콜이 극 중에서 본인의 어떤 그 내면을 표현하면서 씹던껌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좀 다른 어떤 예니콜의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그 연기했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씬보다 상황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름에 마카오가 굉장히 덥고 습하다 보니까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다 막 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젖으면 더러운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젖어서 좋잖아요. 네,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모든 배우들이 다 그 인상에 남는 명장면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씹던 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국 그 우두머리인 첸과의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그게 그 씹던 껌한테 굉장히 그 중요했던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임다라 씨 첸하고의 그 마지막 그 위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과 그 이후에 탈출하는 그 아까도 그 저기 나왔었지만은 자동차하고 같이 도망가는 그 추격신이 굉장히 제가 인상에 남고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저희들 생활하면서 이제 홍콩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김윤석 선배가 또 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 촬영 끝나고 우리 숙소에 들어오면은 뭐 몇 번 이렇게 불러주니까 다들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대충 씻고 이제 김윤석 선배 방으로 다 모이는 거죠. 술 한 병씩 사들고. 그럼 윤석이 형은 또 아주 맛있는 이 안주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고, 네, 거의 매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이 형한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이정재 씨 섭외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인데 섭외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기 있는 그 김윤석 선배나 김혜수 씨나 언제나 저희는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제안을 하더라도 저희는 노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쿨하게 생각하자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마카오에 처음 갔을 때부터
김윤석 선배가 여기서 도둑들을 다들 불러 모은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뭐 그런 상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윤석 선배랑은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부터 계속 의견을 나눴었고, 혜수 씨한테는 좀 나중에 좀 보여주려고 시나리오를 써서 줬는데 혜수 씨는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하는데 이게 타짜의 정마담이 끼어들어서 괜히 그것이 마치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속 시나리오를 좀 열심히 고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 나쁘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배우랑 대화하면서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고, 정재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다 가다 눈인사하다가 술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정재 씨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재미있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도 뭐 인간으로서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 됐고요. 전지현 씨는 한 6년 전쯤에 우연히 뉴욕에서 추워서 자라 옷가게에 갔다가 만났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저 위에 예쁜 여자가 있길래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최초에 애니콜 캐릭터는 없었는데요. 전지현 씨를 또 우연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초고부터 전지현 씨를 염두에 두고 썼고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씨는 역할이 작아서 주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미 해품달을 하기 전에도 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이나 먹고 미안한데 역할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같이 훌륭한 배우가 하긴 좀 그럴 것 같아 하고 노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는 가끔은 배우가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요물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딱 보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 친구랑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려고 갔다가 점심 먹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는 상황 판단이 미숙하여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혜숙 선배는 뭐 저의 영원한 명작인 박쥐에서의 연기에 혹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 김혜숙 선생님의 눈동자에 반해서 이 영화를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달수 선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운전을 못 하세요.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운전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그래서 달수 선배랑 하고 싶어가지고 운전하는 거 다 빼고 그래서 4작품 만에 달수 선배랑 같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캐스팅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작들이 모두 히트를 하셔갖고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를 좀 받고 계신데 또 그러면서 또 다크나이트란 또 강력도 한 주 먼저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8개국 수출돼가지고 한국 대표가 아니라 아시아 대표로 이제 그렇게 또 볼 수 있는데 흥행에 대한 기대는 어떠시고 각오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에도 배트맨이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피해갈 수는 없고요. 저는 배트맨도 좋고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 영화의 배우들이 가진 매력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에 팔린 것들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배우분들이 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정말 시나리오 쓸 때 너무 재밌었는데 그것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배우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도 좀 저희 영화를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충무로 최고의 미녀 스타인 김혜수 씨와 전지현 씨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굉장한 쾌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두 여배우가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좀 대비되는 특징이라던가 개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분들에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셨고 물론 촬영 후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김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로 이제 뭐 명실공히 최고의 스타가 되셨는데 감독님이 뭐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나 그 이후에 만났을 때 느꼈던 점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 그 캐릭터들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혜수 씨랑 전지현 씨랑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중재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대학교 선후배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혜수 씨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작품을 하지만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리고 허튼 모습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감싸 안는 일종의 데모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심한가요? 소모 같은 느낌이. 여기 전지현 씨는 너무 강한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마릴린 먼로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물론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그녀는 일찍 죽었고 자기는 근데 언제나 둘이서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흐뭇했고 마지막쯤에 가서 두 분이서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별명은 처음에는 마카오박 옛날에 쿠웨이트박 같은 느낌인데 그냥 저는 극 중의 캐릭터가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별명 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카오박을 먼저 짓고 펩시는 저희가 혜수 씨를 은밀히 일컬을 때 그냥 혜씨 하다가 남이 들을까봐 그러다 펩시라고 저희가 불렀었거든요. 예전에 뭐 연애하시고 이럴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김혜수 씨는 저한테 펩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요. 뽀빠이는 옛날부터 뽀빠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어요. 그냥 정재 씨 죄송합니다. 뽀빠이는 그냥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예니콜은 원래는 애니콜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건 이제 상표 이름이고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없어서 근데 원래는 범죄를 할 거야 그러면 언제나 예 하고 달려가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니콜이라고 했고 어감이 좋아서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방에 크게 애니콜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그냥 주저없이 예니콜로 해서 붙였고 잠바노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길에 나오는 안소니 퀸의 이름인데 좀 순진한 남자. 저는 왜 잠바노가 순진한 남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던 껌은 그전에는 정말 남자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러 갔다가 김혜숙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바꾸고 극 중에 껌을 이용해서 10던 껌이라고 했는데 제가 붙여놓고도 제일 흐뭇했던 이름이고요. 오달수 선배한테는 영국 왕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서 예. 솔직히 김수현 씨가 영화 끝나고 드라마가 잘 되니까 기분이 막 좋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기 스타가 되니까 아이고 그랬으면 많이 찍어둘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고 편집실에서
다른 배우들은 조금씩 커트를 드러내는데 김수현 씨는 커트를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근데 그 이유는 김수현 씨가 스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매력적인 쇼트들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전지현 씨가 결혼할 때 솔직히 좀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혜수 씨한테 전화해서 혹시 혜수 씨도 결혼을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런 상상을 하지도 말라고 해서 뭐 한 명은 가더라도 한 명은 남으니까 그래도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현 씨. 네. 예,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